네, 안녕하세요. 지식 채널입니다. 예, 오늘은 진짜 노트에 써두면 이루어지는가? 버킷리스트와 실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앞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바라는 걸 어디에 써두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였습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려면 눈에 보이게끔 어디에든 써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과 연결지어서 처음에는 정말 하찮은 목표부터 써두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기적인 목표나 뭐 어떤 이런 것들 계획들을 세울 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미션이나 목표를 잡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긍정, 확언, 자신감 이것도 말씀드렸죠. 실제 사례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제 방법적인 얘기인데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제가 강추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죠. 바로 이 책, 스티븐 기즈의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이고요. 나온 게 2014년이니까 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언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책이 나가고 이렇게 읽히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잘 나가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앞서 다루었던 목표 달성의 방법적인 얘기가 모두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서점에서 한 대목 정도 읽고 바로 그 자리에서 책을 사버렸어요. 대단하죠. 이런 게 나와요. 책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책의 저자가 목표 달성 관련해서 스스로 한 가지 실험을 해봤대요. 이게 뭐냐면은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스스로 팔굽혀펴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푸시업이죠, 푸시업. 네, 팔굽혀펴기.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바로 책을 샀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스스로 팔굽혀펴기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자기 전에 딱 한 개만 하기로 하고 잤다는 겁니다.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10개 아니고요. 네, 자기 전에 딱 한 개요. 네.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스티븐 기즈 이분도 목표를 쓰면서 되게 허탈했대요.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한 개 일단 이렇게 써두고 다이어리에 써두고 머리맡에 뒀답니다. 이제 본인도 생각하기에 너무 이게 하찮잖아요. 그러니까 헛웃음이 났대요. 지금 저처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처음 시작할 때 한 개를 안 하고 잘 수가 없잖아요. 다이어리에 써놨으니까. 안 하고 자면 너무 민망하니까. 그래서 딱 한 개만 하고 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정리하고 이제 자리에 누웠겠죠. 근데 좀 까먹고 있다가 베개 옆에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아차 싶더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네, 다이어리를 펼쳤겠죠. 그래서 그쵸. 다이어리에 팔굽혀펴기 2개 이렇게 쓰고 2개 하고 나서 잔 겁니다. 네,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민망해하면서 1개, 2개, 3개 뭐 이렇게 늘려나갔던 거예요. 자기 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찮은 목표를 먼저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루틴을 만든 거예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든 건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장기적인 목표와 이어지는 정말 하찮은 목표 푸시업 1개를 적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장치가 뭐였을까요? 네, 그거죠. 뭐예요? 머리맡에 다이어리 하나를 뒀잖아요. 기록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잘 시간이 되면은 이 스티븐 기즈 이 저자분은 다이어리를 보고 아 내가 오늘 팔굽혀펴기 참 안 했지 하고 자야겠구나 1개, 2개 쓰고 나서 하고 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책 제목에도 습관의 재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만의 루틴이나 습관을 만들 때 한 가지 방식을 터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론적인 걸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찮은 목표 세우기랑 그것을 습관화하기 위한 장치 만들기 이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여기저기서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의 몸이 3주 정도 뭔가 계속 어떤 행동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습관으로 굳어진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책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도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은 작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전에 주변 정리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성향에 따라서 주변 세팅하는 게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일단 좀 외향적인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MBTI로 따지면은 약간 E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외향형. 이분들은 SNS나 이런 것들의 힘을 빌릴 수가 있어요. 제 경험적인 얘기인데 의도적으로 목표 설정이나 실행 관리를 할 때 SNS를 이용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를 팔로우할 때 좀 가려서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해놔요. 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계정을 개인별로 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처음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아무튼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계정을 운동 계정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팔로워를 운동하는 분들만 해놔요. 운동하는 분들.
예. 그게 뭐냐면 헬스장에서 자주 뵙는 뭐 동료 직원이라든지 운동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되도록이면 저랑 좀 인연이 있는 분들을 해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스타그램을 할 때 그분들만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매일 이제 운동하는 사진이라든지 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스토리라든지. 그러면은 제가 운동을 안 하더라도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하면서 이제 응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외향적인 분들이고요. 그럼 뭐 내향적인 분들은 없냐? 아니, 뭐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건 아까 이제 루틴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자주 가는 장소나 위치, 뭐 시간에 알람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겠죠. 아까 그 팔굽혀펴기 말씀드렸는데 저자는 자기 전에 베개 옆에 다이어리를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뭐 다이어리를 눈에 보이면은 그 자체가 신호가 되겠죠. 아, 한 개 또 하고 자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내향적인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신호와 장치, 알람들을 주변에 곳곳에 씹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겠죠. 아, 이걸 내가 해야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구나. 이런 거죠. 예, 두 가지 방법을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찮은 목표 세우기와 그걸 습관화하기 위한 장치 만들기. 두 번째는 사전 주변 정리와 세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리려면 정말 많겠죠, 방법이야.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고요. 조금 주관적이지만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톡톡히 본 확실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자, 3부에서는요. 2부에서 못다는 기록과 실행에 대한 정말 좋은 책과 컨텐츠들을 추가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